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인데요. 제가 장애자 한 명을 돌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 일인데 나이가 들고 쪽에 있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의 정상인들의 육체 수명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빨리 노화가 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실제 나이는 55세지만 현실적인 육체의 나이는 그보다 훨씬 많은 그런 노화가 촉진되고 있어요. 치매도 빨리 왔고, 그래서 원래는 좀 걸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몇 발짝밖에 못 걷고 그냥 보통은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도 정신이 온전하면 다리는 불편하고 많이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덜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휠체어에 앉아 있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의사소통도 안 되고 또 그래서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전적으로 저를 의존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를 데리고 그가 있는 그 아파트에서 아침에 픽업을 해서 노인센터를 데려갑니다. 한 20분 거리 되는데 가서 거기서 제가 하루 일과를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화장실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점심을 먹는다거나 그리고 뭐 운동을 좀 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하루 일과를 함께 6시간을 함께 해요. 그래서 오후 2시가 되면 제가 집으로 데려다 주죠. 이 환자가 제게는 첫 환자였거든요. 이 회사에 일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 환자를 데리고 다른 노인센터를 갔었어요. 지금 있는 곳은 새로 지은 것이 지은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새 건물이고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바로 옆에 공원이 있고 처음에 갔었던 두 군데 노인센터는 훨씬 규모도 작았고 좀 오래됐고 장애자들을 멀리서 봤을 때는 잘 몰랐던 일들을 가까이서 접하면서 장애인의 입장들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 봐야지만 배우는 것이 있고 또 그 이해함이 있습니다. 먼바치에서는 남의 사정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한도 내에서 이해하게 되고 그냥 추정하게 되고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장애인은 안 됐다, 좀 가슴 아프다, 좀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안쓰러운 사람들로만 생각했지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내 개인 문제에 신경을 쓰게 되고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마음은 안 됐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고 좀 부담스럽고 오면은 당황스럽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이 제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일을 통해서 장애자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장애인들의 어떤 애환이나 장애인들의 어떤 어려움들 이해하게 되었고 더 장애인을 바라보는 일반인들, 정상인들, 그게 정확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어떤 태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참 장애인들을 많이 무시한다는 느낌, 또 굉장히 어떨 때는 치졸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약하고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남들보다 빠를 수 없고 남들보다 총명할 수 없고 뭐 이런 단점들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역이용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두 번째로 같이 다니던 노인센터였는데 원래 제가 이 환자를 데리고 다닐 때 그 집에서 점심을 싸줬어요. 점심이 이렇게 샌드위치 하나 달랑에 그냥 땅콩잼 발랐거나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샌드위치를 보내왔어요. 그 작은 지퍼백에. 그러면 제가 그걸 탁 잘라서 먹기 좋게 줘야 되는 그래 그것도 허겁지겁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좀 안 되어 보였어요. 제가 너무 이걸 똑같은 걸 계속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뭐 자기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이거 싫어 다른 거 좋아 할 수도 없잖아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그래서 참 제가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처음 인수 받았을 때 갔던 그 노인센터가 첫 번째였고
첫 번째 너무 비좁기도 하고 제가 새로운 곳을 좀 찾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로 제가 발견한 곳에 이 사람을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가면서 제가 거기 노인센터에서는 노인분들이 점심을 거기서 사 먹어요. 식판에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이 60대 이상은 3불이에요. 한 3,000원 정도 우리 돈으로. 이렇게 6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5불, 5,000원 정도를 내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장애인이고 그러면 뭔가 혜택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거기 담당자한테. 이 사람 장애인이고 그런데 혹시 이 사람 무료로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냐고 물어봤죠. 알아보더니 다행히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음식은 다 무료다. 저 같은 경우에는 케어기버니까 이 사람 돌보는 사람이니까 사실 노인센터 가는 이유도 그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저도 무료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기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은 놀랍게도 나이 드신 노인분들 위한 것이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음식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엄선해서. 그러니까 좀 싱겁게는 나옵니다. 그 다이비디도 많으니까 대부분의 고기 음식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패스트푸드 나오고 최선의 건강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맛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안 그러면은 먹으러 오겠습니까? 제가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솔직히 반가운 음식들이 아니에요. 제가 먹을 거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그 고기 음식은 제가 환자한테 주거나 다른 사람 주거나 하니까 그러면 먹을 게 없어요. 점심은 대충 이런 식으로 띄우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무료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제 환자가 정말 다양한 메뉴를 즐겼거든요. 한동안. 나중에는 잘 못 씹다 보니까 목에 걸려가지고 막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걸 끊었어요. 부드러운 음식이 나오면 여전히 주는데 나머지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다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소화시키기 좋은 음식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안 두 번째 노인센터에서 점심을 먹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곳은 좀 작은 곳이기도 했지만 점심을 먹는 다이닝룸은 좀 널찍하거든요. 센터에서 항상 넓은 장소예요. 연회도 할 수 있고 그런 미팅 할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인데 테이블이 쫙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보통 앞에서 사인을 하고 이름 적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내는 사람 돈을 내고 돈박스 있잖아요. 마니박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항상 그 사람들이 강조를 한 게 뭐냐면 무료라고 분명히 이야기해놓고는 도네이션을 받는 거야. 그 도네이션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좀 약간은 반강제적인 그런 느낌을 줘서 괜히 눈치 보이는 게 있죠. 그래서 특히나 숫자가 거기는 많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돈을 내는지 안 내는지 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울며 계좌 맺기식으로 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가진 돈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동전이 넣어주고 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이곳에서는 누가 도네이션 박스를 갖고 있어도 내라 이렇게 막 어떻게 무언중에 이렇게 스트레스 안 주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이게 참 좋아진 부분이고 그 두 번째 노인센터에서는 점심을 먹는 다이닝 룸이 있고 바깥쪽 실내지만 복도 쪽에 당구대가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이렇게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그냥 작은 테이블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제가 이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래서 점심은 허용이 됐지만 뭐라고 하냐면 담당자가 첫 만남에서 딱 잘라서 여기 있는 시니어들은 여기 있는 노인분들은 장애인과 같이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미안하지만 이게 따로 앉아서 먹었으면 좋겠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솔직히 마음으로는 참 이렇게 서운했고 실망스러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우리에게 점심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사인업 하고 난 뒤에 자리를 잡고 점심을 기다려요. 점심때가 되면 음식을 가지고 각 테이블마다 갖다 주거든요. 다 끝나고 나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날라다 주고 또 치워줘요. 사인업하는 자리에 입구 쪽에 이렇게 의자가 몇 개 있어요. 그럼 거기 의자에 앉아서 대기를 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테이블에 앉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자리가 없다, 다 찼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리가 나면
인도해 주거나 음식을 갖다 주거나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블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건너편 당구대 끝에 보면 코너에 이 사람을 중간에 둘 수 없으니까 코너에다가 이렇게 벽 쪽에를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테이블 하나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먹여주고 제가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참 불편한 게 뭐였냐면 이 환자를 볼 때는 제가 자리를 뜨면 안 되거든요. 환자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심을 먹으려면. 그러니까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거든요. 그 사람들 먼저 갖다 주고 저희는 항상 늦게 먹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환자잖아요. 장애자고. 그럼 장애자면 노약자니까 노약자를 먼저 챙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앉혀놓은 테이블에 너무 분주한 장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당구를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혼자 그 기두기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둬야 제가 가서 대기자에 앉아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은 제 환자는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환경상. 이 환자는 또 가만히 있냐면 왠지 모를 연민 같은 게 있어서 뭔가 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뭔지 잘 접근할 수 없는,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미안한데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니까, 그들을 모르니까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가장 되게 자연스럽고 쉬운 방법 같으니까. 특히나 육체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언어적으로 뒤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더 부담스럽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기괴한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랑 두뇌하고는 밀접한 관계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바디 랭귀지, 그러니까 신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익숙치 않은 일반인에게서는 그들의 어떤 그런 반응, 의사 표현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저의 환자가 그렇게 해요. 보통 때는 조용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어떨 때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괴성을 지르거나 울어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방 전체가 떠나가게 모든 사람이 나를 봐라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반응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부담감을 느끼죠. 솔직히 저도 그런 일 당하면 그날 종일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막 다운되고 그러거든요. 노인센터를 가잖아요. 저희 환자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원래는 좀 걸었었어요. 다운 증후군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데 치매 증상이 벌써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거를 저에게 의존을 해요. 특별하게 이 사람을 돕는 데서 제가 다른 여러 가지를 할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고 있어요. 아침에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서 픽업을 해서 이렇게 6시간을 제가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요, 함께. 그러니까 주로 제가 이 사람이 여러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이렇게 노인센터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 노인센터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활동을 지금 도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점심을 먹이는 일인데, 노인센터에는 이게 점심을 제공하거든요. 미국에는 다이비디도 많고 음식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식이요법 이런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데서는 나오는 거는 분명히 건강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보면 대부분의 고기 음식이더라고요. 고기가 항상 껴요. 치킨, 비프, 포크 막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보통 예를 들면은 채소 같은 거 싱겁게 나와요. 그러니까 짠 게 안 좋다 그러니까 그거는 싱겁게 나오는데 고기 음식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처음 제가 이 사람 데리고 갔을 때 딱 거기 주방에 그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센터에서는 계시는 노인분들이 장애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따로 먹었으면 좋겠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미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어, 그 장애인 복지국가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뭐 수적으로 보면은 그 노인들이 주대잖아요. 거기는 우리는 소수고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거 그냥 무료 급식이 나온다 하니까 뭐 그라도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참 불편한 점은 뭐였냐면 그 점심을 먹는 이게 다이닝 룸이 있어요. 이게 보통 노인센터에서 제일 가장 넓은 장소, 그죠? 이렇게 넓은 장소에다 테이블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숫자가 적으면 절반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문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다 털어서 이렇게 크게 쓰거나 그러거든요. 그 테이블에 둥근 테이블에 딱 사람들이 오면은 그 입구에서 사인업을 해요. 자기가 점심 먹을 거다 이름이랑 딱 사인업 하고 그다음 거기서 돈을 내거나 아니면 도네이션을 내거나 그러고는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테이블을 배치받은 데 가서 아니 배치받은 게 아니라 사인업한 뒤에 자기가 원하는 테이블에 가서 앉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점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면 점심이 준비가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점심을 가지고 와서 서빙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 장애인 제가 딱 이렇게 한쪽 편에 보니까 한쪽 끝에 테이블 완전히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들하고 분리돼 있어요. 외딴선처럼 딱 표시가 나요.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냥 일종의 장애인들의 교육용 또는 훈련용으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씩 적응하고 살으라고 사회인으로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일종의 해봤자 뭐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와서 노인센터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에 조그마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수저 세트들을 이렇게 묶어서 테이블에 얹어 놓는 그 정도예요. 어떨 때는 음식을 나르기도 하고. 근데 참 묘한 것이 딱 보면은 노인도 사실은 노약자 입장이고 또 장애자도 노약자 입장이잖아요. 근데 노인들은 앉아서 서빙을 받아요. 그리고 훈련이란 목적으로 그들의 삶에 필요한 어떤 인성에 필요한 목적이라 하지만 몸이 더 불편한 장애인이 서서 음식을 나르고 그들을 서빙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이 사람을 집에서 픽업하고 노인센터를 가면 맨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서 도와주고 점심을 주는 이 다이닝룸으로 옵니다. 그 사람 거 제 거 이렇게 사인업하고 테이블을 정하거든요. 매일매일 테이블은 자기가 앉고 싶을 때 앉으면 돼요. 여기서는 이 세 번째 지금 가고 있는 노인센터는 좀 더 사람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우린 장애인들하고 안 먹어요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아무 데나 앉으면 됩니다. 제가 주로 앉는 자리는 둥근 테이블이잖아요. 제 환자가 제 오른쪽에 앉는데 제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밥을 먹여야 되니까 제 환자가 앉는 오른쪽 편에 앉을 사람들한테는 조금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때로는 저희 환자가 손을 이렇게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옆에 사람 음식에 손을 대기도 하거든요. 제 음식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옆에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리를 좀 비워요. 이렇게 거리를 좀 둬요. 그러면은 이렇게 환자도 뭐 유혹받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게 점심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신경을 써요. 제가 미국에는 테이블 매너가 깔개를 깔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올리기 전에 테이블 위에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쓰고 버릴 수 있도록 그거를 딱 깔아요. 앉고 싶은 데를 딱 정하면 그거를 종이 깔개를 깔고 그 위에다 스푼을 얹고 자기 이름을 적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자리는 벌써 다른 사람이 정한 자리구나 지정석이구나 알고는 그 자리를 안 가고 다른 자리를 가잖아요. 원의 어떤 의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그거를 존중합니다. 그거를 주인한테 이렇게 허락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임의로 막 옮긴다는 것은 참 이렇게 매너가 없는 행위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제 환자가 여러 사람 사이에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되도록이면 널널한데 제가 앉히는데 그래서 이름을 적어놨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일을 보고 좀 늦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제 자리에 있어야 될 이렇게
플레이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혼란스러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옮긴 거예요. 다른 자리로. 저희께 옮겨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먹으면 뭐 어디 가서 앉아도 되게 괜찮지만 제 환자가 있으니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당황이 되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어떤 여자분이 저희 자리를 막 임의로 옮겼더라고요. 자기가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과 저희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이게 정중하게 저 여기 우리가 이 자리를 맡아놨는데 이야기를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딱 자기가 봤을 때는 미안하다고 그랬냐고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백인 할머니였는데 이 사람 태도가 미안한 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당신이 거기 앉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나 그렇게 해놨다. 근데 그 말이 정말 저의 편리를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아무 때나 앉으면 되지.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온 걸 보면서도 제가 좀 불쾌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솔직히 고민 좀 하다가 옆에 테이블에 대충 맞춰서 다시 자리를 만들긴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저 사람이 너무나 매너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하면은 바로 싸우잖아요. 동등한 입장인데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지적하고 싸움을 합니다. 결론에 이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특히나 불의를 보면요. 이와 같은 경우에 상대편이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다르게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그것이 쉽진 않아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감정이 있고 우리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어요. 두 가지 상반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뭐냐면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조용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적인 건, 인간적인 거는 뭐냐면은 바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나 억울해요. 그거 나 아니에요. 그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할지라도 그거를 바로 이렇게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고 나는 참는 거. 그러니까 입 다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분쟁을 피하고 또 하나님이 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세상에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이거 갑자기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실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불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악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걸 보면서 저거 아닌데 잘못된 건데 그걸 알면서도 내가 모른 척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왜냐면 내가 말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말 안 해요. 그럴 때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두 가지가 상반된 것 같지만 그런 일을 하길 원하세요. 불의에 대해서 눈 감지 않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제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고민했어요. 저 입장은 뭐냐면 제 환자를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장애자의 어떤 필요, 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말할 수 없고 이 사람이 자기 필요를 말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대신 표현해주고 대신 챙겨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요. 옆에서 돕는 제가 있어도 이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는데 이 사람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제가 없이 이 장애자 혼자서 어떤 시설에 갔다 할 때 일반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무시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겠습니까? 제가 좀 불쾌한 마음을 막 다스리고 있었어요. 억울한 일 당했는데 지금 이걸 내가 조용히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머릿속에서 막 제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노약자로서 우선시돼야 되는 이 사람의 그 권리를 일반인이 탁 제낀 거잖아요. 자기의 임의대로. 그래서 제가 좀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직선화법은 잘 피해야 되거든요.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도 내가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 마음이 이렇게 탁 자기가 찔림을 받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막 화가 날 수 있어요. 너 나 지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되도록이면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자기가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지만 가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갔어요. 옆에 살짝 가서 조용히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저기 미안하지만 우리가 자리를 먼저 이렇게 해놨던 거고 환자가 상황 때문에 그 옆에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특별하게 내가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보통 매트를 먼저 갖다 놓고 이름 적어 놓는 이유는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걸 그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너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좀 그것 좀 고려해달라. 정중하게 나름대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의 반응이 전혀 아니올시다였어요. 뭐 내가 당신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내가 옮겨놓은 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뭐 투투들 대더라고요. 뭐 불쾌하다고. 아무 영양가 없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환자를 다시 밥을 먹이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도 좀 이 사람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요. 노약자, 일반인으로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저희가 없었을 때 테이블을 옮겼다. 그렇다 쳐요. 근데 이미 장애자의 어떤 자리였는데 자기가 꽤 찬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깨달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미안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의 태도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뭐 그래서 왜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대로 가면 계속 이 사람이 이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제가 불끈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장애자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을 돌보면서 있는 동안에 몇몇 일반인들,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갔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장애인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좀 일침을 주는 그런 말을 한마디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불쾌한 거죠. 2번씩이나 와서 이야기하고 가니까. 그리고 저는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외면했죠. 네가 무슨 소리 하든. 그리고 딱 제 느낌에 보니까 건너편에 있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 저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든 말든 간에 솔직히 이거는 기본 상식이거든요. 특히나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 사람을 봤을 때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으로 제가 느껴지고, 그래서 저 사람 스타일이 그렇구나, 그건 그렇고 매너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했어요. 나중에 그게 그 사람한테 울림이 됐길 원합니다. 아니고 뭐 저보고 개인 감정을, 악한 감정을 가지고 뭐 다음부터 저를 미워하고 뭐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제가 제 입장을 변호한 것도 아니고 저 장애인의 입장을 변호한 것이니까 불쾌했었던 그런 경험을 얼마 전에 했었고요. 2번째 노인센터 조금 더 작은 규모였었는데 거기 처음 제가 사인업 했던데, 그러니까 이 사람 점심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인업 했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몇몇 노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장애인들하고 먹고 싶지 않아, 장애인들 가까이 오지 말게 해, 뭐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들의 그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저와 제 환자는 참 어렵고 불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면 그 점심 먹는 그 장소, 넓은 그 홀 놔두고 저희는 그 건너편에 있는 복도형 이런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어요. 테이블 사람들 앉아서 뭐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그 끝편에 보면, 벽 쪽에 보면 그 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구대가 있었어요. 그 당구대에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가, 작은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그 구석진대에 제가 그 사람을 두고, 환자를 두고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환자를 한 곳에 두고 다른 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정이 어찌 되냐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은 다닝룸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사인업 하고 난 뒤에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부터 먼저 줍니다.
그럼 이렇게 테이블이 없는 사람들은 늦게 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 입구 쪽에 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숫자대로 그 순서대로 음식을 주는 거죠. 맨 마지막에. 그럼 저는 항상 거기에 앉아 있어야 돼요. 거기 앉아 있는데 제 환자는 멀리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환자도 그 사람도 가만히 앉아 있으려 하냐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제가 휠체어에 브레이크를 걸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답답하니까 구석에 있으면 막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럼 바로 그 사람이 앉아 있는 바로 옆에가 이게 당구대예요. 사람들 거기서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제가 미안하고 방해가 될까봐 제 환자가 움직이려 하니까.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환자랑 같이 있으면 거기 대기 쪽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밥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맨 마지막에 먹는 항상. 가만 생각해 보면 장애인인 노약자가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이렇게 서빙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불편하지만 환자를 먼발치에서 보면서 조바심 치면서 그 대기 쪽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 먼저 다 이렇게 음식 받고 난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먹었거든요. 어떨 때는 너무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제가 막 이게 우리 밖에 있으니까 음식이 나오면 알려주세요. 이라고 제가 달려가요. 그런데도 자꾸만 늦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우리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또 오면 저가 앉았다가 나갔잖아요. 그럼 저한테 줘야 되는데 그 사람 먼저 보내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것이 제 눈에 딱 잡힌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그 사람 데리고 옆에 앉아 있거나 제가 앉아서 기다리는데 꽤 기다렸어요. 몇 번을 계속 기다렸는데 저보다 뒤에 온 사람이 백인 여자분이었는데 뒤에 온 사람이 딱 제 앞에서 사인업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여자분이 뭔가 제 눈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본다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제 환자도 옆에 있었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제 앞에서 자기들끼리 눈짓 하더니만 그 사람 먼저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제가 와, 참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이 많다. 일반인들 중에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을 역이용하고 악이용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고 제가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입 다물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이 인간들이 비양심적이구나. 그 뇌물 받는 거 있잖아요. 뇌물 그런 식이잖아요. 서로 자기들이 서로 얼굴을 아니까 우리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네끼리 얘기해. 그래 너 먼저 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호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데 눈앞에서 장애자가 느리고 정신적인 뒤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투명인간처럼 대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도 많을 겁니다. 솔직히 제가 음식 받아서 식판을 제 거랑 환자 거 받으면 조금 다르게 보일 때 있었을 때는 한 식판이 더 음식이 더 많이 들어와 있거나 더 예쁘게 담겨져 있어요. 더 맛있게 담겨져 있어요. 다른 것보다. 그러면 솔직히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중에서 예쁜 거를 제가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모를 거 아니에요. 뭘 주든. 사실은 제 환자는 뭐 잘 못 씹기 때문에 다 잘라줘야 돼. 다 토막 내서 예쁜 상태. 우리가 보통 음식을 만들어진 상태로 가져오면 그대로 맛있어 보이고 이렇게 먹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모든 게 썰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쁘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쁜 거 챙기고 이 사람한테는 안 예쁜 거 주고 내 양심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제 양심을 나도 이렇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준 있잖아요. 그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쉽게 죄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들은 뭐 모른다 생각하고 장애인들의 그 혜택들, 권리들을 박탈하고 자기가 중간에서 삥땅을 한다거나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좋은 케어기구처럼 행동하고 근데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을 막 학대해도 이 사람이 뭐라고 사람들한테 표현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돌보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중에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에 있는 이 노인센터에 화장실 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화장실이 여러 칸이 있잖아요. 한 두 군데가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문 쪽에 있는 조금 작은 규모고, 이렇게 오른쪽 끝에 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환자를 위해서 거기 들어가서 사용하는데, 여기가 노인센터이기 때문에 이게 몸이 불편한 노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커를 밀고 오거나 뭐 지팡이 들고 오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해를 해요. 그분들이 그쪽에 먼저 쓰고 싶다는 거 이해를 해요. 근데 지팡이보다는 휠체어가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칸은 휠체어 전용 있잖아요. 근데 꼭 그쪽을 들어가야 된다고 고집하는 노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이만 들었지 남을 생각하는 게 참 부족한 거야.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환자랑 우리 차례를 기다리는데 이제 딱 들어가려는 쯤에 어떤 할머니가 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해도 막 머리 쉬고 이렇게 쉬약한 할머니가 아니라 이렇게 미국 할머니들 정정한 할머니들 많거든요. 뭐 거기서 에어로빅도 배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지팡이 짚는데 지팡이에 막 의존하고 걷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나름대로 봤을 때 건장한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된대요. 우리 환자가 이미 들어간 상태인데 들어가면 바로 환자가 용변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바지도 내려줘야 되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건 이해하지만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먼저 들어가자고. 왜냐면 이 사람 들어가면 하루 종일 걸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쓰고 나올 테니까 그 뒤에 보내주라고. 딱 그러면서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황당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매너 없는 분들이 몇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미국이잖아요, 이거는. 미국 가면은 우리가 보통 하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매너 있는, 그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복지국가. 그런데 아닌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할머니가, 나는 일을 큰 데 써야 돼. 나는 내 몸이 좀 안 좋고, 뭐 지병이 있고, 그래서 다른 데 작은 데 못 써. 큰 데 써야 돼. 이러면서 우리 보고 나오라는 거, 우리가 이미 들어간 상태잖아요. 들어왔는데 나오라고 이런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시작하면 오래 걸리니까 난 여기만 써야 되는데 다른 데 한 군데 더 있어요. 여기보다 작지만 그것도 아니고 여기를 써야 된대. 자기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막 나오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환자 휠체어를 다시 밀어서 다시 나왔어요. 그래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제가 그냥 떠밀려 가지고 할머니 먼저 보내줬어요. 나와서 생각하니까 좀 괘씸한 거예요. 아무리 노인이고 하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이 할머니가 괘씸했었어요.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보통의 같으면 땡큐 해요. 나를 먼저 가게 해줬으니까 고맙다. 아니면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먼저 가서 하는 게 매너인데 이 할머니는 그것도 아니야. 제가 정확히 얘기 못하지만 제가 장애인인데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또 투덜대더라고요. 투덜대면서 떠났던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 산다고 모두 매너는 있는 것이 아니라 매너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일반인들을 바라봤을 때 이기적이고 참 매너 없고 추한 모습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 사람들을 앞지르기 쉽죠. 그 사람들 무시하기 쉽죠. 느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모를까요? 자기 주변 환경을,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 대하는 걸 잘 모를까요? 알 겁니다. 언젠가 인터넷에 한번 정확히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오랫동안 식물 인간으로 살았다가 기적적으로 나아서 일반인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돌보는, 그러니까 가족, 엄마가 그 사람에게 늘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들이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지금 돌보이는 환자도 말을 못 하잖아요. 말도 못 하고 먹기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 자는 거, 뭐 그런 거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때로는 내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이 사람 표현을 못 할 뿐이지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연약한 육체가 질병에 묶여서 그 육체의 제한에 묶여서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영혼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그냥 사람들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을 내 어려움처럼 내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들, 이기적인 면을 버리고 남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에도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저는 잘 못 느꼈는데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막 이야기해요. 저한테 다독거리시기도 하고,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천사 같아요.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장애인을 돌보니까 자기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 일을 하니까 저를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신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장애자를 돌보는 사람 처음 봤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아닌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 일이니까 하지만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화날 수도 있고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막 그 어떤 한 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전체를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천사도 아니고 저는 뭐 막 특별히 좋은 사람이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제가 특별히 장애인과 함께 오니까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노인분들한테 가장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그죠? 챙겨주는 사람, 간호사나 케어기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노인센터에 있는 몇몇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뭐 관심을 보여요. 저한테 결혼했냐, 뭐 결혼할 생각 없느냐, 뭐 그럽니다. 내가 일이니까 일을 하지, 노인 할아버지 만나서 그분 돌보면서 평생을 결혼 생활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쪽 편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결혼 조건 뭐 그거 이기적인 거다. 뭐 이렇게 학벌도 따지고 뭐 이렇게 직장도 따지고 연봉 따지고 뭐 인물 따지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럼 차도 갖고 와야 되고 뭐 집에 살 수 있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따진다고 막 뭐라 하잖아요. 신앙 있는 사람들도 거기다가 더 신앙까지 있어야 된다. 완벽한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조건적이고. 근데 그 인간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젊을 때는 그런 것들 따졌겠죠. 늦음하게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는 아무래도 최고의 배우자가 자기를 외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자기를 돌봐주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처리로 저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못 느꼈던 건데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어떤 기사가 나잖아요. 장애인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가출해버리는 부모나 장애인 부모님을 내팽개치고 가출하는 자녀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륜하다, 파렴치하다, 뭐 인간미가 없다, 막 사람들이 양심도 없다, 막 그렇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막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들은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뭐 내팽치고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화살을 쏩니다. 그게 쉬우니까요. 근데 오랫동안 병중에 있는 가족을 돌보다가 그런 배우자를 돌보다가 지쳐서 도망가 버리는 경우 막 화살이 막 쏘아집니다. 근데 솔직히 그 사람의 입장에 서봐야 아는 거거든요. 제 환자를 하루 6시간 주중에 제가 돌보면서 이 사람이 조용할 때는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막 이 사람이 어떤 발작을 하거나 이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게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 6시간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옆에서 내가 부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렇게 피곤해요. 그만큼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 돌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내가 막 다니면은 뭐 신경 쓸 일이 없지만 누군가 돌봐야 될 때, 애를 돌봐야 될 때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애가 길을 잃을까, 다칠까, 그런 거 막 신경 써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을 돌본다는 일이. 엄마가 동망을 간 거겠죠. 아기를 놓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집을 이렇게 제공해줘서 이런 비슷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아요.
교대로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름에 케어기버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루 왼종일 일하냐면 그게 아니라 교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24시간 이 사람들을 돌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6시간만 일하고 나도 제가 정말 이제 쉴 수 있구나, 이게 쉼을 얻어요. 근데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한다, 하루 종일 봐줘야 된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파트타임인데 풀타임으로 일한다,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부모 같으면, 엄마 같으면 그 애를 하루 종일 봐야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고 힘들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니까 일을 하면서 어떤 대가를 받지만, 부모일 경우에, 엄마일 경우에는 대가도 없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좋은 글씨처럼 이렇게 그렇게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압박감,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도망갔을까? 그런 생각하면 그 엄마를, 이 장애인들을 버리고 간 부모들을 제가 비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원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몇 시간 겪어보니 이렇게 힘든데 평생 그저 하루 종일 모든 걸 제쳐놓고 때로는 직장도 갈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직장이라도 가는 사람은 딱 그 순간이라도 떠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돌보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무도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은 본인이 그 상황에 가봐야 알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쉽게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남의 일이라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남을 쉽게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거리감이 생기고 서로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서로 멀리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남의 삶, 남의 사정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좀 더 이해하려 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로 제가 홈리스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어느 날 텐트에 사는 홈리스인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그 사람들을 삶을 좀 이렇게 들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막 차이필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또 여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홈리스에 대한 고정관념, 마약 한다더라, 저 술, 담배, 모든 나쁜 걸 다 하는 사람들, 도적질도 하고 강도들이야,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가까이 하면 안 돼. 부정적인 그들에 대한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몰려 산다니까 깡패들이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그런 어떤 잘못된 의식들이 있었어요.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이 다가갔을 때 누가 자기의 아주 초라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저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찰필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내려갔었는데 한 번, 두 번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의 고정관념이 막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냥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많이 나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게다가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학대, 여러 가지 사업 실패, 병들어서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가족들한테서 버림받고 여러 가지 실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길바닥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이 있고 불치병도 있고 정신병도 앓고 있고 가정폭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학대를 받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 심적인 피해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분해버려야 될 그런 악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우리가 돌봐야 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이 인터뷰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을 주고자 하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을 우리가 내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죽어가도록 내버려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사람들이 알았으면 했었어요. 이 노인센터에 어떤 분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 한 분이 말쑥한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한 비디오 속에서도 제가 한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겉모습은 말쑥해요. 막 셔츠를 입고 다니고 근데 알고 보니까 홈리스였던 사람 그 차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6개월 정도.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외모를 가꾸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가 홈리스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데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받기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면서.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홈리스를 굉장히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럼 홈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는데 홈리스를 막 아주 막 이렇게 발가락 떼보도 못하는 존재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뻥했어요. 왜냐면 자기도 홈리스잖아요. 당신도 홈리스면서 홈리스를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나? 당신과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인데 얼떨떨했어요. 이야기 들어주다 보니까 너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자기가 붙들고 막 계속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이런 인간들은 마약이나 하고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존재들이야 막 이야기하는 자기는 전혀 아닌 것처럼. 그 제가 한마디 했죠. 좀 조심스럽게. 그러는 당신도 홈리스잖아요. 차에서 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면 어떡하냐고. 같은 입장인데. 그런데도 막 나는 그 사람들하고 틀려.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거부하고 부인한다고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내가 홈리스인 상황을 부정한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내가 홈리스란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정을 외면하고 그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악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몬스터가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몬스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말쑥하고 겉으로는 일반인 같지만 정상인 같지만 그러나 하는 행동은 몬스터처럼 하거든요.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하다는 거. 없어서 가난하고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인간미가 있던데요. 그 사람들은. 근데 좋은 집에 살고 많이 가지고 지위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남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짓밟으려 하고 그 사람들을 쓰레기 버리듯이 처분하려 하고. 솔직히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시에서 이 사람들 쫓아내고 그들이 살고 있던 열악한 상황, 그 하웨이 고속도로 옆에 시멘트 위에서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고 잠도 제대로 못 잔대요. 시끄러워서 춥고. 그런 데 사는 사람들 쫓아내고 그 장소를 바위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이 사람들이 또 요구하는 게 많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서 살게 해달라. 그죠? 무슨 멋진 건물을 만들어 달라 이것도 아니에요. 텐트 속에서라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마음 편하게 살게 해달라 이건데 그걸 안 들어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기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욕실, 뭐 씻을 수 있는 곳, 용변을 볼 수 있는 곳,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화장실과 쓰레기통 우리가 쓰게 해달라. 그거를 안 해주려고 하고 쫓아보내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길거리로 보내려는 거예요. 텐트에서 살면서 텐트촌이 조성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 어려운 사람께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거리로 다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럼 거리로 나가면 잘 수가 있습니까? 거리에서 또 쫓겨나가 여기서 쫓겨나고 저쪽으로 쫓겨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어디서 자야 되지? 그 강둑에서 고속도로 곁에서 그래도 텐트라는 게 있어서 공간에서 잘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변기 이게 아니라 공사하는 사람들 임시적인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푸세식 그런 거 세우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힘드냐? 그 와서 치워주고 한 번씩 공무원들 월급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하는데 돈이 더 싸게 든대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그 사람들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잘 사는 아파트 사람들이 조경상 보기 싫다. 저 인간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잘못된 우리의 사고방식이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아야 돼요. 상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면 상대편의 입장을 들어줘야 됩니다. 서로 입장을 들어야 되고 거기서 가장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일방적인 해결책은 어느 한쪽을 상하게 해요. 인간성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한 그런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면서 함께 가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솝 동화인가요?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항상 빠른 토끼한테 거북이가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이거는 시작부터 공정한 경주가 아니에요. 토끼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 토끼는 그러잖아요. 지가 빠른 걸 다 아니까, 거북이 느린 거 아니까 아예 중간에서 낮잠 자잖아요. 태평하게 낮잠 한숨 자고 일어나도 저거 이길 수 있어. 우리 가운데는 거북이 같이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꼭 신체적인 결함이나 이런 정신적인 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부족한 외국 사람,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교육도 못 받는 어려움을 어릴 때부터 겪는 사람들, 또 가정의 불화로, 또 여러 가지로, 또 한때 잘못을 통해서 범죄했다가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세상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각색한 새롭게 만든 공평성에 따른 그 새로운 그 이솝 우화로서의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는 함께 가지 않습니까? 함께 도와주면서 더불어 가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사회, 그런 삶인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고 나의 성공, 나의 발전, 또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가까이 있는 세월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한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정말 가슴 아파하는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보며 사는 그런 삶도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다행이야, 내 자녀는 아직 살아있어. 그 내 자녀만 잘 되면 돼, 내 가족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 내 주변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 부모를 잃은 사람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 직장을 잃은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옆집에 누가 굶고 있진 않는지, 옆집에 누가 직장을 잃어서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고로 오늘 밤에나 이제 우리 식구들 다 동반자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막아줄 수 있는, 저 사람들 다 잘 먹고 살고 있겠지 나처럼, 이게 아니라 오늘 반찬이라 하나 나눠 먹을까? 그러면서 반찬 한번 가져가면서 그 사람의 상황도 알고, 그러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물어보다 보면 우리 직장이 지금 없어서 지금 힘들어요. 그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힘내세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거지만 나누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또 힘내세요.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루하루 힘내면서 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죠. 그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한 사람의 생명, 한 가정의 생명들을 내가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